고등학교 때 보는 모든 시험에서 1등급을 받아야겠다. 진짜 3년의 시간을 다 갈아 넣어서 1.00 등급을 받는 데에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원하는 성적을 받고 희망하는 대학교에 갔는데 마음 한쪽이 되게 허전한 거예요. 클라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채린입니다. 클라썸은 수업별로 소통할 수 있는 툴이에요. 현재 카이스트, 웅진 등 700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클라썸을 사용하고 있어요.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빅베이스 캐피탈로부터 1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되게 함께 공부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책을 보면 다 까먹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혼자 공부를 하면 객관성을 잃게 돼요. 나는 막 3시간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10분 집중한 경우들도 많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랑 내신 3주 전부터 저희 집에서 같이 합숙하면서 교과서 필기본을 다 베껴요. 완벽한 필기본을 만든 다음에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서로한테 가르쳐 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까먹더라고요. 이해한 게 맞는지를 계속 말하면서 확인을 하게 되고, 내가 놓친 부분을 친구가 또 잡아주고요. 근데 막상 대학에 오니까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저희 때 전산 붐이 일었었어요. 전산학부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선배가 전산 동아리에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산 동아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산학부에서 아는 사람이 없게 되고, 그러면 학습을 하는데도 힘들어지고 너가 진로를 선택하기도 되게 힘들어져 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소수의 전산 동아리 위주로만 친목을 형성하고, 같은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도 정보 편차도 컸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제가 과대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포인트는, 이게 저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좀 제대로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수업에서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공간조차 하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톡방을 그냥 하나씩 파면 우리가 자주 쓰는 톡방이니까 쉽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4가지 과목을 골라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직접 허락을 받고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그 다음 학기부터는 학생의 공식 사업으로 전산학부 대부분의 수업에서 과목별 톡방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 학기에는 다른 수리과학과 같은 다른 학과로, 그 다음 학기에는 서울대학교 같은 다른 학교로 자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 학생은 내가 과목별 톡방이 없었으면 한 학기를 버티지 못했을 거다, 이런 말들을 했었고요. 아,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좀 잘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 톡방이기 때문에 여러 한계점들이 느껴졌었거든요. 질문과 답변이 섞인다던가, 질문이 서로 묻힌다던가, 모든 말에 대한 알림을 다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다던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창업을 처음 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무겁진 않았어요. 난 어차피 무언가 엄청 열심히 할 거고 잃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책임감도 있고 훌륭한 역량을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막 제안을 하고 다녔었어요. 제 취지에 같이 공감하는 친구들과 시작을 했었어요.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을 때 제가 검증한 건 딱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됐던 건, 그럼 이게 별도의 웹이나 앱일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 활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커뮤니티 형식으로 웹이랑 앱을 출시를 했었어요. 학생들한테 이런 앱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봐 라고 공지를 했는데 수천 명이 확 들어왔다가 싹 빠지더라고요. 내가 이 수업에 들어와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4~5명밖에 없으면 애초에 커뮤니티 자체가 형성이 되지가 않는 거죠. 저희 서비스는 80% 이상이 쓰고 있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서비스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제대로 운영되는 수업이 단 한 수업도 없었어요. 8개월 동안 열심히 개발을 해서 런칭을 했던 서비스를 사람들이 그렇게 다 빠져나가고,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는 그 다음 스텝도 우리가 생각을 못 하겠다. 아, 이거는 시장이 원하지 않는 건가 보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해산을 했었고, 그렇게 해산을 하고 났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나? 이걸 정말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시행착오가 맞았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사실 이걸 되게 원하고 사람들한테 필요로 한 것 같은데, 내가 실제로 그 모습들을 봤는데 이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도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가을 학기에 반 학기쯤 지났을 때였는데 교수님 2명한테 딱 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이 그래도 공식적인 수업의 툴로 쓰면 사람들이 잘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2분 중에 한 분이 메일 답장이 와서 그래, 우리 수업에서 한번 써볼게 라고 하셨어요. 그 수업에서 같이 클라썸을 썼었고, 반 학기밖에 안 남았었는데 한 300개 넘는 질문들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었어요. 그렇게 한번 풀고 나니까 수익 모델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풀리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커뮤니티 형태로 원래 사업을 시작을 하려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장 주의 깊게 해야 하는 거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장벽을 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였거든요. 기존에는 대학생 커뮤니티다 보니까 이걸 대학생들한테 뭔가 학습 자료를 서로 팔게 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되나? 뭐 취업 광고를 해야 되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교육기관한테 팔면은 우리는 정말 학습 효과를 높이는 그런 좋은 툴을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을 한번 바꾸니까 다른 것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창업 경진대회에 나갔었어요. 그때 학교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였는데 그때 유명하신 VC 분이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셨던 게 국내 대학 시장은 너무 작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분은 투자하신 곳들도 이미 다 유명해진 기업들도 되게 많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을 봐오셨을 텐데 우리는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여기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들을 했었고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직접 겪었던 문제고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인데 이렇게 한마디 말을 듣고 포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직접 그럼 확인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국내 대학이 아니라 해외 대학에서도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대학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사내교육 같은 데서도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하나씩 증명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매진컵이라는 전 세계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열었었는데 그때 저희 팀이 한국 대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로 뽑혀서 월드 파이널리스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느꼈어요. 저희는 원래 한국 학생들이 보통 질문 안 하는 문화가 팽배하다라고 알고 있고 해외는 진짜 워낙 잘 질문을 하고 그냥 커뮤니케이션에 문제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소통을 효율화시키는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들에 대한 갈증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니즈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쿄라던가 핀란드 하나씩 찾아가면서 니즈를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는 저희 영업팀이 직접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가서 대학들을 하나씩 다 만나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대학 전체로 도입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실제로 이게 우리가 상상한 니즈가 아니라 해외에도 니즈가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글로벌 니즈를 확인을 하고 정정상학 경진대회에 2018년 중반쯤에 시작을 했었어요. 저희가 사실 시작했던 이유 자체는 9주간의 집중 멘토링 때문이었거든요. 유명한 엑셀러레이터나 VC 분들이랑 9주 동안 지속적으로 매주 만나면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 또 실행을 해서 가져오면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때 저희가 증명을 했던 게 1단계는 유틸리티 툴로서 단순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다 진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하나를 증명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진출하면서 얻었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퍼스널라이즈드 러닝 시장을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실감이 안 났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조금씩 우리가 대상을 받았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투자 요청들도 있었고 고객한테 갔는데 저희가 나왔던 기사들 정준창학경진대회에서 대상 받았다 이런 기사들을 쌓아놓으시기도 했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대상을 줬다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투자사든 아니면 고객이든 첫 투자는 정준창학경진대회 때 만났던 멘토님한테 받았어요. 결국에는 저희가 세웠던 가설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 유료로 쓸 정도로 좋아해? 유료로 쓸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아? 이 세 가지 단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입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점이었어요. 창업의 근본은 아무도 답을 모르고 심지어 답이 계속 바뀌는데도 그 답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빠른 학습, 하나는 지치지 않는 거. 창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람에 대한 일이든 프로덕트를 개발해내는 일이든 고객을 찾아내는 일이든 잘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어떤 삶을 살아왔든 간에 초보인 영역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단계별로 그 해야 하는 일들이 달라지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그냥 빠르게 학습해내는 거. SNS라든가 침대 머리맡에 있는 책들 이런 것조차도 다 창업에 관련된 것들로 집중을 시켰었고 저보다 한 걸음 몇 걸음 더 앞서 있는 선배들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어 했고 물어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치지 않는 건데 대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던 간에 가장 그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감정 소모도 굉장히 크고 지치기 쉬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창업을 하겠다는 엄청난 열정으로 시작을 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장기전이거든요. 결국에 누가 지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어가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창업이라는 게 되게 극한의 힘듦과 극한의 희열을 함께 주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강한 맛을 먼저 보면 다른 맛들이 되게 순하게 느껴지잖아요. 인생에서 너무 빨리 맛봤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하긴 하고요. 한번 이 몰입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어요. 보통 선생님들이 가르쳐줄 때 익스퍼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는 그 분야의 초보자한테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걸 처음 배울 때 어떤 것들을 헷갈려 했는지를 까먹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걸 방금 배웠던 그 친구는 훨씬 더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사실 교수님들도 되게 수업을 하면 답답해 하세요. 학생들이 말을 아예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학생들이 이제 일단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라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기존에 보통
질문이 있어도 1대1 메일로 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비슷하게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니까 중복되는 질문이 사라지고 심지어 학생들끼리 답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수업별 통계라든가 학습자별 통계도 많이 좋아하세요. 이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번 학기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웠구나, 내가 이번에 과제 이 난이도를 올렸는데 학생들은 여기 그러니까 질문이 훨씬 더 많았구나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저희가 툴을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더 잘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